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소설은 조명희 작가의 1927년 작품 한여름밤이라는 작품입니다. 일제에 의해 갖은 횡포와 수탈로 인해 갑자기 하층민으로 전락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입을 통해 고발하는 소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명희 작가의 한여름밤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감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여름 밤. 조명희. 비가 한 줄금 내리더니 여름밤은 몹시 더 찌었다. 아마 장마시초인가 보다. 저녁은 인자 먹은 셈이다마는 어디가 잘고 돈 10전 있던 것으로 호떡 2개를 사 먹고 나서 오늘 밤 잘 자리를 찾아보았다. 친구네 집으로 갈까? 에구, 그 단칸방에 단 4회 사는데 끼어 자기 미안쩍더라. 옳다. 참, 낮에가 놀던 경무대로 가자. 좀 우중충할 터이지만은. 발길을 그리로 향하고 경복궁 긴 담을 안고는 올라간다. 자기가 이같이도 굳은 때 그같이 음산하고 우중충한 곳에 가서 잠을 자고 무서움은 고사하고 아무렇지도 않으리라는 자신까지 남을 생각할 때 지금까지 시달려온 생활의 고통이 자기의 마음을 이같이 담대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느끼며 어떤 용기가 더 나는 것 같다. 아니다. 실상 말하면 여유 있던 생활이라고는 할 수는 없으나 어느 정도까지 안온하다고 할 만큼 근근히 자랑하여 오던 생활의 끈이 끊어지고 보니까 몸을 아무렇게 굴려도 겁낼 것이라고는 없이 된 까닭이다. 서울 와서 산지 이태 동안에 직업이라고 소위 고무신 직공을 다니며 20원가량 되는 월급으로 이때껏 살아나오다가 그나마 실직을 당하고 보니 살아나갈 수 없었다. 다시 구직할 도리는 없었다. 하는 수 없이 하던 살림을 파하고 아내란 사람과 어린아이 하나 있던 것을 시골 일가집으로 내려보내고 나 혼자 빙빙 떠돌아다니며 지내는 것이 벌써 달장간이나 되었다. 어느 겨울에 추석문 안으로 들어섰다. 초로를 치고 풀밭을 지나 섬도를 디디고 올라섰다. 구름이 낀 까닭인지 하이라이트가 반사되어 오던 길보다 이곳이 밝다. 다 퇴락되어가는 집이지만은 10칸이나 16칸이나 되는 마루가 휑하게 비었다. 이곳저곳 어두컴컴한 구석에는 무엇이 있는 듯도 싶고 없는 듯도 싶다. 대청 위에 쑥 올라서며 휘 돌아보았다. 이쿠, 벌써 인간이 와서 있구나. 저편 구석에 거무스름한 무엇이 꿈틀꿈틀한다. 이것은 아마 거지겠다. 그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며 그 누구요? 하는 말소리를 기름하게 내서 물었다. 사람이요. 저쪽에서도 꽤 느린 대답이다. 나도 뒤따라. 나도 사람이요. 하고는 혼자 한번 픽 웃어대었다. 또 저쪽에도 사람이 있는 듯 싶다. 끙끙 하고 앓는 소리가 났다 그쳤다 한다. 또한 그쪽으로 가보았다. 아하, 이것은 아까 낮에 이 앞 잔디밭 솔 그늘 밑에 누워있던 모자거지다. 문둥병에 걸렸는지 만창된 매독에 걸렸는지 보기 흉한 낯을 하여 가지고 작년이나 금년이나 언제 보아도 사철 서울거리를 돌아다니던 그 여편네 거지다. 서울거리에 나다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거지를 안 입은 사람은 없으리라. 어디가 아프? 아무 대답도 없다. 또 어디가 아프? 또한 아무 대답이 없다. 모자가 죽은 듯이 드러누워 있을 따름이다. 나는 입맛만 다시고 발길을 돌려 저쪽으로 가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누웠다. 누워서 높고 검은 천장을 바라보았다. 밖에는 이슬비가 내리기 시작하는지 쏴, 쏴, 쏴 소리가 나며 추녀 끝과 주위에 선 고목에는
빗방울이 땅으로 듣느라고 뚝뚝뚝 소리가 연해난다. 몹시도 음산한 밤이다. 나는 눕혔던 고개를 다시 들어 대청안을 휘 한번 돌아보았다. 낮에 모여 앉아서 짓거리던 가지각색 사람들이 지금은 모두 어디로 흩어져 가 박혀있노. 난일이 눈앞에 다시 새롭게 떠오른다. 저편에는 늙은이 패들이, 나 누운 곳에는 중늙은이 패들이, 그 밖에 구석구석에는 잡동사니 패들이, 이곳이 자기네 피서초로 알고 몰려와 앉아서 줄이고 고달픈 얼굴을 서로 바라다 보아가며 그대로 심심파적으로 한담 객서를 피워대던 꼴이 모두가 생각난다. 여기에 모이는 무리들은 참 가관이다. 적어도 조선 근대에서 최근까지 시대시대의 역사 기록을 산표본으로 이곳에 진열하여 놓은 듯 싶다. 캐캐 묵은 소리만 탕탕하는 봉건 유물인 늙은이들. 이것들이 지금은 죽게 되었을 망정 한 3, 40년 전에는 승진이 참판이니 하며 높이 걸터 앉아서 민중을 호령하며 억압하던 자들. 그 다음에는 또 중늙은이들. 옛날에는 궁속 시정아치, 벼슬살이, 무관 퇴물, 개화군, 지금은 무직업자, 자본주 지주들. 놈들은 일제 제국주의 세력이 물밀듯 이 땅에 침입하여 들어올 무렵에 샘물 같은 웅덩이에 꼬리치는 올챙이 떼 같은 무리들. 지금은 지난밤 비바람에 벌레 먹은 풋대추같이 몰락당한 무리들. 또 그 다음에는 밖으로 들어오는 일제의 자본주의 세력이 팽창함에 따라 그 밑에서 있다가 그나마 나서 헤매는 실업자의 무리. 더 한층 떨어져서 그 다음에는 앞잡이 끈앞을 밑에서 있다가 이제는 그나마 밀려나와서 거리에 내어던진 폐물 같은 병신 거지들. 그들은 모두 온전히 생활 권외로 추방된 무리들이다. 그들은 이곳으로 모여들었다. 다 쓰러져가는 이 공회에는 집세내라는 사람은 없었던 까닭이다. 내가 밤에 와서 잡은 일은 이때껏 없었으나 밤일은 모르겠으나 낮에는 특히 용서를 하여 그러한지 아직까지 수직군의 내몰려는 큰 소리는 나지 않았던 까닭이다. 밤에는 관계치 않을까 하는 의심도 난다. 무얼 다 퇴락되어가는 이 같은 공회에서 잠점 자기로 내어 쫓을 리야 있다고. 더구나 밤인데. 이같이 혼자 묻고 혼자 대답하며 이런 생각 이런저런 생각 끝에 잠이 솔곳이 들 판이다. 벼랑간에 어디서 마루창 밟는 구두 소리가 저벅저벅하고 난다. 깜짝 놀라 깨어 누운 채 고개를 들어 바라보니 이것 봐. 난데없는 등불이다. 그 거무스름한 형용과 등불이 저쪽 맨 첫 자리에 누운 아까 그 사람이요 하고 대답하던 거지에게로 가며 여보 하고 무겁고 큰 목소리를 빽 질러댄다. 나는 얼른 옳다. 저것이 순사로구나. 아니 칼소리도 안 나는 것 보니까 또한 등을 보아도 아닌데 그럼 수직이로구나. 수직. 외놈들의 앞잡이다. 이놈 내 건드려만 보아라. 경을 칠 것. 하고 속으로 벼르고 있을 즈음에 또 여보 이번에는 더 우렁차게 나온다. 거지는 잠이 들었다가 깨어서 일어나는지 예. 여보 여기서 자지 마오. 딴 데로 가오. 어서. 그다지 딱딱 을러대는 소리는 아니다. 온화한 목소리도 아니었다. 또한 말버릇이 고약하리라고 생각하였던 바와는 달라서 반말 같은 것은 하지 않는 모양이다. 예, 날이 한 달이 한팔 병신이 올시다. 이 궂은 날 밤에 어디로 갈 수가 있습니까? 잔말 말고 어서 일어나 가라니까. 나리는 누가 나리람? 예, 그저 이 밤만 여기서 쉬고 가렵니다. 안 돼요. 예, 그저 용서합시오. 아이고 죽겠네. 하며 엄살을 떨며 쓰러진다. 그럴 때 저편에서는 안 돼요. 하고 더 위엄기 있는 소리로 말을 던지고는
그 맞은편에 있는 모자 거지에게로 달려가며 여보! 하고 소리를 질러댄다. 저편에서는 아무 소리도 없다. 또 질러댄다. 또 아무 소리도 없다. 이거 내미 죽었나? 하고 중얼거리며 달려들어 등불을 바싹 대고 보며 여보! 하고 소리를 날카롭게 지른다. 그럴 때에 저편에서는 겨우 소리를 내어 아이고 죽겠어요. 죽기는 왜 죽어? 어서 일어나 다른 곳으로 가오. 죽겠어요. 엄살 말고 일어나오. 이때껏 꿀꺽꿀꺽 참고 있던 나는 더 참을 수 없었다. 얘 이놈이 기어이 그 알아누운 병신거지를 내몰려고 드는구나.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그곳으로 쫓아가서 딱 버티고 서서 바라다 보았다. 걸핏하면 한번 해볼 작정이다. 저쪽에서도 주춤하고 서서 나를 바라다 본다. 생김이 좀 사나웁게 생겼으리라고 생각하였던 사람이 의외의 무던히 유순하게 생긴 사람임을 표정을 보아 알 수 있다. 사실 조선 사람 치고 그다지 표독하게 생긴 사람이라고는 드무니까. 나이도 한 50이나 가까워 보인다. 나도 조금만 못하면 들어덤벼 보리라는 거칠어졌던 마음씨가 그만 스르르 꺼져간다. 여보, 이같이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여북해서 이런 음산한 곳에 잠을 자리라고 그토록 심하게 내어 쫓으려고 들 것이 무엇란 말이오. 내가 이같이 예사로운 말솜씨로 말을 하여 던지자 저편에서는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다가 입맛을 쩍쩍 다시더니만 나 역시 공연히 심하게 굴자는 것이 아니오. 다 귀치않은 일이지만은 어찌할 수가 없어서. 이 말은 지금 자기의 맡은 직책이 귀찮은 일이지만은 마지못해서 해나간다는 의미를 뻔히 짐작할 수 있다. 이때껏 가지었던 반감은 모두 사라지고 도리어 다른 계급 사람들보다 자기네 편에 훨씬 가깝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나는 거듭 이런 말을 하였다. 당신도 앞으로 얼마나 더 그 구실을 다녀 먹을는지 모르지만은 우리와 같이 거리로 추방당하는 일이 없으리라고 누가 보증한단 말이오. 다 나를 미루어 남을 생각하라고. 저편에서는 아무 대책 없이 무슨 수심기 띈 얼굴로 무엇을 생각하는 모양 같다. 이때 팔다리 병신 사내 거지가 갑자기 무엇에 흥분이나 된 듯이 앉은 몸으로 한 걸음 다가앉더니만 여봅시오. 나 역시 다 예전에는 몸도 성하고 살기도 괜찮았지만은 중간에 폐가하고 병신되고 말을 끊었다. 다시 이어 나 역시 예전에는 월급냥이나 먹고 다녔지만은 그 몹쓸 방적회사인지 무엇인지 기계간에 들어서 일을 보다가 그만 기계에 말려 들어가서 꼭 죽는 것인데 다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죽지는 않고 팔다리 병신만 되고 그것도 벌써 5년. 지금 앉아 생각하면 산 것이 과연 불행이야. 혼잣말 하듯이 짓거리고 나서는 멀리 검은 하늘을 바라다 보며 생각에 잠기고 만다. 나는 그 말을 받아서 성한 사람보다는 물론 불행이지만은 오늘날 당신의 처지조차 저렇게 참혹하게 된 것은 아무의 죄도 아니오. 저주받을 사회의 죄란 말이오. 빌어먹어온 지 4, 5년이 되지만은 참 세상 인심이란 박정합디다. 인심이라는 것보다도 우선 봅시다. 당신이 그 회사 일을 하느라고, 즉, 그 회사 주주들의 주머니를 불려주기 위해서 병신이 되지 않았소. 그런데 지금 와서 그 회사는 당신 같은 노동자의 형편은 조금도 생각해 주지 않고 점점 부자가 되었겠구려. 그 돈은 놈들이 흔전만전 물쓰다시피 하고 또는 적고를 만들어 놓고도 살아나 호의호식하고 있으니 말이오. 내가 한참 떠들어대고 났더니 듣고 섰던 수지기는 무엇을 깨달은 듯이 당신 말도 이치가 없는 것은 아니오마는 하고 등을 마룻바닥에 놓더니만 털퍽 주저앉으며 주머니에서 권련을 꺼내어 한 개 피워 물고는 그 담배를 한 개씩 나누어 준다. 나는 담배 한 개 얻어문 것이 어떻게나 좋았는지 모르겠다. 그는 나를 거들떠보며 묻는다. 당신은 몸도 성하니가 어찌 그렇게 지낸단 말이오? 나요? 나 역시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지요. 공장에서 쫓기어 나가지고 나 역시 거지가 되어가는 모양이요. 수지기는 담배를 뻑뻑 피우다가 무슨 말을 할 듯 하더니 아까 내가 여기서 나가라고 한 말에 야속히들 생각하리다마는 나 역시 그리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요. 자식 새끼들하고 먹고 살려니까 마지못해 이 구실을 다녀 먹는구려. 늙어가는 놈이 그 속에다 대가리를 구겨받고 바로 말이지 간밤에도 누구를 여기다 재웠다는 것이 이 앞들에 똥 누워놓은 것으로 발각되어서 오늘 낮에 수직장 된다는 나이 새파란 일본 사람에게 이 늙은 것이 뺨따구니를 얻어맞았소. 하도 분한 김에 이 구실도 그만두고 하는 마음을 먹었지만은 어디 그렇습니까? 살 길을 생각하고 그럴 수도 없고 하는 수 없이 그놈들 하라는 대로 해야겠으니 나도 종일 속이 상해서 그만. 말 끝에 담배 연기와 한 가지 긴 한숨을 쉰다. 그는 흥분해 놈들에게 욕까지 하게 되었다. 저편에서 말을 듣는지 마는지 하고 죽은 듯이 누워있던 옆에 내 거지는 새삼스럽게 앓는 소리를 내며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배야. 이 소리에 수지기는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묻는다. 어디가 아프오? 배가 아파요? 네, 배가 그리 몹시 아파요. 먹는 것 없이 설사는 자꾸 나고 저녁 자신 것이 탈났구려. 아니요, 저녁은 먹도 않았어요. 아침 한 숟갈 얻어먹은 것이 그만 탈이 나서. 그 옆에 누워 자는 아이는 당신 아들이요? 네. 아, 아파. 아까까지도 배고프다고 조르더니 그만 잠이 들었구나. 그 아이도 굶었소? 네. 점심 저녁 다 굶겼어요. 내가 이 꼴이니까. 벼랑간 수지기는 벌떡 일어서며 네, 잠깐 갔다 오리다 하고 어디로 가버린다. 우리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쓰러졌다. 한참 있다가 수지기가 무엇을 싸들고 왔다. 호떡과 약. 약은 옆였네. 호떡은 그 아이와 우리 두 사람. 약과 떡이 생김에 좌중은 없던 생기가 새로 난다. 좋아라고 먹어대는 어린아이는 입에서 노래라도 나올 듯 싶다. 고향이 어디요? 수지기가 옆에 내보고 묻는 말이다. 여기서 펑 멀어요. 어떻게 하다가 저 모양이 되었단 말이요. 말하자면 다 장황하지요. 이야기 좀 들읍시다. 남편 되는 이는 언제 죽었소? 어찌 되었소? 외놈한테 매 맞아 죽었어요. 저런,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다 괜찮게 그럭저럭 지나갔지만은 그이가 죽은 뒤에는 살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이놈이 2살 먹었을 때에 개가를 간다는 것이 하필 건달한테로 갔었지요. 그래서 시골서 술 장사도 좀 하다가 그 사내하고 갈리고는 어린 것만 데리고 서울로 왔었지요. 서울 와서 처음에는 연초 공장엔지를 다니다가 그 직공 감독이란 사람하고 살게 되었는데 어찌나 이 아이를 미워하는지 견딜 수 있어야지요. 또 갈라섰지요. 인제는 사내도 얻지 않고 혼자 살아갈 양으로 작정되고 나가니 살 수가 있어야지요. 그렇던 계제에 마침 꼬임에 빠져 못된 구덩이로 끌려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 흉악한 병까지 걸려가지고 아하, 그것이 과연 만창된 매독이로구나 하고 속으로 생각하고는 등불빛에 희미하게 비친 그 여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아, 이 몹쓸 간악한 세상이여 하고 나는 속으로 부르짖을 때 어서 죽었으면 좋으련마는 냉큼 죽어지지는 않고 그래도 이 어린 것이 마음에 걸려서 하고는 터진 종기구멍 같은 그의 두 눈가에는 고름인지 눈물인지 2줄기의 물이 흘러내려 비쳤음을 볼 수 있었다. 아하, 흉한, 아하. 나는 거진 무의식적으로 소리를 꽥 질렀다. 말끝은 목이 메이고 말았다. 그리고 흐릿한 불빛에 쌓인 서울의 시가를 부릅뜬 눈으로 한번 내려다보았다. 아, 몹쓸 서울아.
과연 이 서울은 외놈들의 소나기에서 시달리고 시달리면서 살다가 못 살게 된 조선 사람을 아무데나 내어 뱉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대들의 이렇게 참혹한 생활 형편은 일본 제국주의 부르주아 놈들에게 착취와 억압을 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시골로 내려쫓은 처자가 눈에 번뜩 뜨일 때, 아하, 그것들도 까딱하면 저 모자 거지같이 될 것이 아니냐. 나는 이 팔다리 병신 거지같이. 아니다. 이 팔다리 병신 거지가 곧 나요. 나의 처지가 곧 저 모자 거지인 듯 싶다. 나는 다시 한번 부르르 떨었다. 그 어린아이 거지를 다시 쳐다볼 때 내 가슴속은 견딜 수 없을 만큼 몹시 걸린 생각이 났다. 에이, 저주로운 세상! 하고 나는 모지락스럽게 말을 박아붙였다. 일동은 침묵 가운데 내 말을 승인하는 듯이 아무 소리도 없다. 한참 동안이나 끌어나갔다. 나는 눈을 감은 채 어서 일해야겠다. 내 자신과 처자와 어린 자식을 위하여 하고 나는 주먹을 힘있게 움켜쥐었다. 수지기는 벌떡 일어서며 시계를 손에 든 채 아하, 벌써 자정이 지났네. 대문 걸기 전에 가야겠군. 여러분들 오늘 저녁이나 여기서 쉬고 내일부터는 딴 데가 주무시오. 나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일이니까 나를 원망하지는 말으시오. 하고 등불을 들고 걸어나간다. 우리 일동은 예, 다 잘합니다. 당신이야 나무랄 것이 무엇 있나요? 나는 뒤의 말을 더 보태서 하고는 쫓아가 그의 손이라도 잡고 싶었다. 얼마 뒤의 일이다. 우연히 신문을 보니까 경성시가에 거지가 너무 많아서 도회미를 손상함으로 거짓대를 모두 내어 몰아야 하겠다는 말이 어느 편에서 나온 말인지 몰라도 씌어 있었다. 그리하여 과연 그들이 쫓겨났는지 모자거지와 팔다리 병신거지도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우연히 경무대 앞을 지나다가 문득 그 생각이 나서 먼 산을 바라보며 그 거지 여인은 지금은 어디가 굴러다니노? 하고 혼자 중얼거렸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제에 의한 식민 통치 기간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도 말로만 글로만 전해 들어서인지 그것이 어느 정도의 극악한 상황이었을지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소설을 읽으면서 우리의 평범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빠르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층의 계급으로 떨어져 고통을 받았었는지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로 하여금 분노를 넘어서 마음속에 슬픔이 끓어오르게 했습니다. 일제는 식민지 통치 기간 동안 우리의 민족의식과 전통을 말살하려고 너무나 잔악하고 흉포한 정책을 펼치며 일반 민중들의 삶을 나락으로 빠뜨렸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중은 서로를 보듬고 위하는 마음을 하나로 모음으로써 이것으로 일제의 압제를 같이 버텨내게 하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소설 한여름밤에서 비록 지난날 영화를 누리던 이들이 하층민이 되어 마음속에 일제에 대한 분노를 품었지만 제대로 표출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밀려나야 했던 가슴 아픈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작품을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조명희 작가의 한여름밤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When the weight of the world pulls you down to your knees and the storms keep on raging through the
depths of the sea. When the light feels so distant and the road disappears, hold on to the quiet that leaves being fear. Don't let the thunder shake what you know. There's something deeper that carries you home. Stand still in the storm. Let the waves crash around. You're stronger than you know. Won't be taken down. Stand still in the storm. Feel the ground beneath your feet. There's a fire inside you that the rain can't reach. Through the darkest valleys and the longest nights, keep your heart steady, hold on to the light. Every trial you're facing, every tear you've cried is shaping something beautiful deep inside. When the voices around you say you'll never make it through, and the weight of your doubts tries to bury the truth, remember the silence where faith quietly grows. In the eye of the hurricane, that's where peace flows. Don't let the chaos define who you are. There's a strength in stillness that will carry you far. Stand still in the storm. Let the waves crash around. You're stronger than you know. Won't be taken down. Stand still in the storm. Feel the ground beneath your feet. There's a fire inside you that the rain can't reach. Breathe in, breathe out, let it go, let it fade. You're not alone now in the mess you've made. When you can't see tomorrow and yesterday haunts, remember this moment is all that you've got. The struggles that break you will teach you to bend. What doesn't destroy you will make you again. Rise up from the ashes, stand tall in the pain. Every storm that you weather becomes part of your name. Stand still in the storm. Let the waves crash around. You're stronger than you know. Won't be taken down. Stand still in the storm. Feel the ground beneath your feet. There's a fire inside you that the rain can't reach. No, the rain can't reach. Through the darkest valleys and the longest nights, keep your heart steady, hold on to the light. Every trial you're facing, every tear you've cried is shared.